부산방송이 선정한 10대 뉴스 3위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 신공항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김해공항 확장 계획의 검증이 끝나고 결국 확장하는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활주로와 서비스 수준, 여객 수요 처리 분야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미래적 측면에서 확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와 환경 파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검증위의 결정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롭게 신설할 활주로 앞 경운산과 이모산 등 산 3개를 깎아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깎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중요한 과제로 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울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덕 신공항 건설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며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방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10대 뉴스 2위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미투 그리고 불명예 퇴진입니다. 총선을 치른 직후인 지난 4월 23일 갑작스러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전 4기로 어렵게 오른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시 여성 공무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끄러운 퇴장을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폭풍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도 수사했지만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점은 찾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외에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2020년을 달군 10대 뉴스 1위는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2월 들어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는 의무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대다수 관광업계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으며 근근히 버티거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던 축제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광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축제와 언택트 문화 행사가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학교 현장도 빠르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된 겁니다. 화상교육 시스템을 통한 수업이 일상이 됐고 사상 초유의 5월 등교 개학에 이어 연기된 후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12월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교육 현장은 변화의 흐름 속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돌아오고 집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매달 돌아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냥 그렇게 빚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주지도 않고. 그럼 집을 팔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해서 또 잘 될 거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죠.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더 답답합니다. 가게마다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끊긴 발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오전 시간대지만 찾는 손님은 고작 2~3명에 불과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카페 내 테이블은 모두 치워졌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수렁에 빠진 셈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을 바꿔 넣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